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은 최근에 이제 또 핫한 아이템이 있죠. 추성훈 사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해 왔거든요. 사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네, 오늘 먹방 컨텐츠는 네, 아키그린 추성훈 사케. 요즘 품절 대란이 유명하죠. 네, 디자인 뭐 이렇습니다. 이렇고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샀다는 건 그만큼 이 매력적인 술이라는 얘기겠죠. 트렌디하고. 요거 추성훈 형님, 네, 아키그린 사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자, 잔도 챙겨왔고요. 바로 한 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 오후 2시거든요. 대낮부터 낮술을 때리겠습니다. 이 맛이 너무 궁금해서 사왔거든요. 와, 냄새 너무 좋은데요? 미쳤어요.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뭐 이렇습니다. 녹차 색깔이고 와, 이게 말차 농축액 3% 들어가 있고요. 국내산 녹차 54%, 유자 착즙액 0.3% 국내산. 유자랑 말차 삭힌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함 형님, 네, 팬이고요. 추성훈 형님의 네, 아키그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한잔 해보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맛있는데 일단 첫 느낌이 그거예요. 되게 달다. 달면서 잘 넘어간다. 약간 과실주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녹차랑 유자가 섞여서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맛있거든요. 근데 후기들을 보니까 막 따로 논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달고 여기 도수도 아마 6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되게 낮은데 도수가 저처럼 이제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술인 것 같다. 도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되게 달고 유자와 녹차의 조합이 뭐 썩 나쁘지 않다. 평타 안 친다. 일단 첫 느낌은 되게 달큰합니다. 달큰하고 녹차랑 유자 맛이 살짝 스쳐 지나간다. 뭐 그런 맛인 것 같고 요거 또 차갑게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해서 더 맛있다고 해서 제가 차갑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음이랑 안주를 또 챙겨올 건데요. 역시 사케에는 또 이 생선회가 잘 어울리거든요. 안주가. 생선회랑 얼음 좀 챙겨오겠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 오늘의 안주 사케랑 같이 곁들일 생선회 가져왔습니다. 겨울엔 역시 붕어회죠. 붕어 사시미. 요 붕어 사시미랑 녹차 사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얼음도 챙겨왔거든요. 이걸 편의점에 샀습니다. 붕어빵 요거는 4마리에서 2,000원 저희 동네에서 샀고, 요거는 700원 편의점에서. 네. 여기 또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차갑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게 원래 사케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차갑게 먹는 것도 색다른 방법이니까 한번 차갑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그린 맛이 또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냥이랑 이제 또 차갑게 먹는 거랑 어떤 게 다른지. 와, 완전 호화롭다. 절반만 넣을게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제가. 이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다 마시고 인테리어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시크한 느낌? 시크한 느낌이었고, 이 블랙 앤 그린 조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로고도 되게 예뻐요. 약간 벚꽃을 상징하는 뭔가 회오리? 초록 벚꽃? 네, 뭐 이런 느낌이고. 네, 자, 추서원 형님의 아키그린 좀 차갑게 한번 또 마셔볼 거고요. 안주 요 생선회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맛일지 한번 바로 맛보도록 해볼게요. 맛있다. 요거 훅 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일단 달콤해요. 아까 말했듯이 달콤하고 되게 중독적인데요. 이거 훅 갈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좀만 더 넣어야겠다. 요 정도만. 남은 거는 다음 주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할 것 같아. 되게 녹차 맛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되게 달콤함이 한 80%, 녹차 맛이 한 15%, 유자 맛은 거의 5%,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녹차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달콤함이랑 녹차 맛, 달콤한 녹차, 유자 맛은 거의 안 나고, 어쨌든 되게 재밌는 사케인 것 같습니다. 네, 아키그린 차갑게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또 이게 그냥 먹었을 때는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고, 차갑게 먹었을 때는 얼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맛이 좀 덜한 느낌? 근데 되게 둘 다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맛있고, 일단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저는 사실 달콤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걸 산 이유가 추서영 형님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제가 녹차랑 유자를 너무 좋아해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러면 안주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케는 요 생선회죠. 붕어회. 네, 겨울철 붕어회랑 같이 한번 곁들여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겨울에는 무조건 붕어빵이랑 호떡을 먹어줘야 됩니다. 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일단 냄새도 되게 달콤한 말차 향이 납니다. 달콤한 말차 냄새. 되게 잘 어울립니다. 되게 잘 어울리고 제가 이 붕어빵을 사려고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좀 전에 이제 30분 전에 붕어빵 사려고 촬영 때문에 한 30분 거닐다 왔거든요. 제 동네 30분 거닐다 왔는데 한 7군데 돌았는데 다 이제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요걸 겨우 구했습니다. 일요일은 붕어빵 구하기 힘들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 당연히 열려 있을 줄 알고 겨울이니까. 근데 요새 붕어빵 너무 비싸요. 라떼는 3마리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막 3마리 2,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 3,000원 막. 그리고 계란빵 요새 안 보이더라고요. 계란빵 진짜 맛있는데 계란빵 1,000원이었는데 원래 요새는 3,000원 4,000원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붕어빵을 좀 힘들게 구했다 오늘. 와, 이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붕어빵이랑 이 붕어 사심이랑 섹시아방님 아키그린 되게 잘 어울립니다. 녹차랑 이게 어떻게 보면 디저트잖아요. 사케랑 녹차 사케랑 붕어빵 디저트인데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원재료가 되게 재밌네요. 쌀, 설탕, 과당, 말차 농축액, 유자 착지백, 구연산, 녹차 농축액, 향료. 되게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갔고 경남 창녕군에서 제조했습니다. 완전 한국 스타일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차가운 거보다 그냥 순종으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차갑게 하는 게. 차갑게 먹으니까 약간 좀 인공적인 단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살짝 끝에 그런 것 같고 순정으로 먹으면은 그래도 좀 단맛이 나지만 처음에 뒤에 그 인공적인 단맛은 안 나는 것 같다. 저는 되게 호입니다. 호고 되게 이 생선회랑 이 붕어회랑 녹차사케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옛날에 여행 갔던 생각이 나네요. 제가 9년 전에 2017년도 그때 군대 전역하고 오사카 여행 갔었거든요. 알바 돈 모아가지고 오사카 여행을 2주 정도 갔었는데 그때 2주 동안 이제 간사이 지방 뭐 오사카, 고베, 나라, 와카야마, 시라마,
교토 이렇게 갔었거든요. 간사이를 완전 그냥 간사이를 다 갔어요. 2주 동안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은 거의 교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토가 전 제일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경주 같은 곳이죠. 뭐 일본의 어떤 문화 중심지 같은 곳인데 저희 그 사찰이나 이런 전통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교토를 갔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때 갑자기 생각나요. 요거를 먹으니까 요 팥 붕어 사심이랑 녹차 이거를 먹으니까 교토 여행 갔을 때 생각나요. 그래서 왜 교토 생각이 난다면은 그때 제가 교토 여행했을 때 디저트 맛집을 제가 많이 그때 리스트를 적고 갔었거든요. 직접 갔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그 교토의 뭐 백년 전통이었나? 어디 녹차 무슨 말차 전문 카페를 갔었어요. 이렇게 막 칵테일처럼 녹차 파르페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알바에서 돈 모아서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걸 샀었거든요. 녹차 디저트를.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갔을 때가 오후 4시쯤? 3시쯤 4시쯤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할 때 학교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여행하다가 이제 글로 갔었는데 녹차 카페 맛집을 갔었는데 손님들이 다 이제 학생들인 거예요. 여자 중학생들 손님들이 다 여자 중학생들인데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하죠 디저트를. 그래서 일본 현지 이제 중학생들이 여자애들이 거기를 다 붐비게 오는 거예요. 맛집이니까. 그래서 저는 딱 거기서 제일 비싼 걸 시켰거든요. 그냥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교토를. 그래서 거기서 제일 비싼 녹차 파르페 같은 걸 시켰는데 이런 막 먹을 것 같은데 층층이 다 쌓여있어요. 제가 시킨 거는 막 녹차 젤리, 녹차 가루, 녹차 잼, 녹차 아이스크림 막 탑처럼 쌓여있거든요. 그게 15,000원이었나? 16,000원이나 그랬는데 제가 그걸 시키니까 거기서 다 쳐다보더라고요. 일본 여자 중학생들이. 왜냐면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렴한 걸 시키잖아요. 막 500엔, 뭐 400엔 비싼 거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렴한 걸 시키는데 저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제일 비싼 걸 시켰죠. 15,000원짜리. 그걸 이제 시켜서 주문이 오는데 저한테 다 쳐다보는 거야. 저는 좀 민망해가지고 민망하면서도 좀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다. 약간 주목받는 느낌? 아 역시 자본주의가 이런 느낌이구나. 사실 뭐 그때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알바해서 여행하러 간 건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갑자기 났어요. 이거 먹으면서 녹차랑 이 붕어빵 먹으면서 그때도 그 카페에서 이제 녹차랑 팥이랑 막 있었거든요. 뭐 녹차 카스테라, 팥빵 이런 거, 도라야끼, 말차 그런 거도 같이 먹거든요. 일본 여행 가면은. 그래서 교토 갔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조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교토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녹차랑 유자를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지금도 좋아하는데 녹차랑 유자를 일본 여행 가면 그게 많더라고요. 약간 한국은 고춧가루로 좀 많이 베이스를 가지잖아요 음식을. 근데 일본은 이제 뭐 유자나 뭐 매실, 녹차 이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요리 같은 거를 간장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9년 전에 이제 오사카 여행 가면서 교토를 처음 갔다 오면서 녹차랑 유자를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차 오타쿠, 유자 오타쿠라 할 정도로 교토를 여행 갔다 와서
거의 씹덕이 됐죠. 유자 씹덕, 녹차 씹덕. 계속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한국 와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녹차랑 유자를 한국에서도 계속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그 당시 그 다음에 내일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내일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또 내일로 여행하면서 거길 갑니다. 전라도 보성, 전라도 고흥. 일단 한국에 제일 유명한 그게 어딜까? 녹차가 유명한 곳이 어딜까? 하면은 전라도 보성이고요. 또 한국에서 유자가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딜까? 하면 또 고흥이거든요. 고흥인데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별로 자주 가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행할 때 좀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행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도 분명히 유자랑 녹차가 괜찮은 지역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갔던 곳이 전라도 고흥, 전라도 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보성이랑 이제 고흥 갔었는데 일단 보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주 갔다가 그 당시에 내일로 여행하면서 전주 갔다가 그때 아마 대학생이었을 때 24살 땐가 전주를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전주 갔다가 이제 광주 갔다가 보성 갔었죠. 전주는 그냥 뭐 비빔밥 유명하니까 거기랑 뭐 콩나물국밥. 근데 뭐 요새는 전국적으로 뭐 다 잘 돼 있으니까 딱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전주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았고 너무 이제 좀 상업적인 느낌이다. 한옥마을 되게 좋아해서 갔는데 너무 시끄럽고 막 길거리에 막 장사치가 너무 많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좀 고즈넉한 느낌이 아니었고 그래서 전주 갔다가 그 당시에 광주에서 막 지하철도 타고 광주 가서 막 쌍초튀김 먹고 쌍초튀김은 또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뭐 TV에서 봤나? 거기서 봤었는데 6시 내 고향인가? 거기서 쌍초튀김이 나온 거예요. 쌍추를 왜 튀기지 했는데 그게 광주 명물이라더라고요. 광주 명물. 광주 명물인데 쌍추를 튀긴 게 아니라 오징어 튀김을 튀겨서 쌍추에 이제 싸먹은 거예요. 오징어 튀김을 간장 종제 찍어서 쌍추에 싸먹는 게 이제 쌍추 튀김인데 그것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이제 광주 송정역이었나? 광주역이었나? 거기서 지하철이 한다. 버스 타는 곳이 있거든요. 기차역에서 정류장에 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20분 정도 버스 타면은 이제 보성이라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녹차밭을 가려고 제가 갔었죠. 녹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새 막 말차 되게 붐이잖아요. 저는 말차 붐이기 전부터 이제 녹차를 좋아했어가지고 이걸 산 것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주 갔다가 그 당시에 광주 갔다가 이제 보성을 갑니다. 광주역에서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버스 타서 마을버스 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성을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녹차밭 되게 많고 엄청 크게 있고 또 보성 그 당시엔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자전거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내일로 하시는 분들 막 신분증 내고 이러면은 그 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데서 보성군 사무소에서 막 자전거도 무료로 빌리고 하루 막 자전거 타고 막 메세타카이 여기를 막 갔다가 보성에서 막 떡갈비 먹고 담양 중도건 막 가고
아니다. 담양이랑 헷갈렸네요. 담양을 그렇게 갔었고 보성도 따로 갔었어요. 예. 아, 보성이 밑에 있었구나. 네, 헷갈리네요. 담양을 그렇게 갔었고 광주에서 담양을 이제 갔었고 보성도 같이 갔었습니다. 근처라서 갔었는데 어쨌든 그때 보성뽕에 좀 취해가지고 제가 녹차뽕에 취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무작정. 아, 한국에도 되게 대단한 지역 특산물이 있는 지역이 있구나. 땅은 좁지만 이렇게 안 유명해도 녹차 도시가 있구나. 그래서 보성에 대한 기억이 저는 되게 좋아요. 보성이 아마 벌교 쪽 꼬막 유명한 데죠. 그쪽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라도 음식 진짜 맛있어요. 진짜 한식의 끝이고 제가 보성역 딱 내렸을 때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되게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시골 마을. 역은 있는데 약간 시골에 있는 기차역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그 주변이 다 그 식당이거든요. 식당이랑 숙소인데 제가 1박 2일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보성은 아예 일정을 1박 2일로 잡아가지고 원래 7박 8일 정도 이제 그 내일로 여행했었는데 어쨌든 보성은 1박 2일 하루 자고 왔었어요. 그때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래서 첫 느낌은 되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저는 되게 좋았고 그때 버스 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성역에서. 그랬고 그 보성 가면은 그 녹차 음식으로 된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뭐 거의 밥을 먹는데 식당이 다 녹차 음식밖에 없으니까 와, 너무 좋던데요. 저는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녹차병에 걸렸었어요 그때. 막 녹차 냉면, 녹차 삼겹살, 녹차 비빔밥. 전 녹차 냉면이랑 녹차 비빔밥 먹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뭐 제가 갔던 그 당시 식당은 식사를 하고 나서 나갈 때 이제 계산할 때 녹차 캔으로 된 그 녹차 음료수를 줘요. 녹차물 같은 걸.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녹차를 먹다 보니까 되게 트름할 때마다 녹차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나쁘진 않았다. 향긋한 트름이었다. 그랬고 녹차밭 가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서 보통역에서. 그리고 녹차밭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좀 오르막길 타야 돼요. 입장료도 있고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차 아이스크림 막 엄청 큰 거 요따만한 거 그 당시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근데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말차가. 전 약간 말차 단 거보다 솔직히 쓴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달다. 아키게는. 어쨌든 녹차 오사카 갔다 오면서 교토 갔다 오면서 이렇게 녹차랑 유자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되게 좋아하게 됐고 어쨌든 보성 여행 가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녹차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가세요. 녹차밭 가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실제로 그 녹차 재배하는 것도 막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고흥 갔을 때는 고흥은 제가 아마 20대 후반에 갔었으니까 그때 완도 갔다가 전라도 완도 갔다가 그 옆에 이제 고흥이 있어가지고 아, 나 유자 좋아하니까 고흥 가야겠다. 근데 고흥은 그거였어요. 내일로 그 루트가 아니에요. 기차역이 없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지였나? 완도에서 버스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고흥까지. 그 정도로 좀 진심이었다. 고흥도 되게 좋던데요. 고흥 갔을 때는 이제 되게 뭐랄까 유자를 좋아하니까 유자에 관련된 음식들 많이 먹었죠. 유자빵 같은 거 먹고
또 뭐지? 육회비빔밥 되게 유명하던데요. 육회비빔밥 유명하고 무슨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에서 먹었는데 싸요. 육회비빔밥이 11,000원인가? 만원인가 했던 것 같고 고흥 가서 이제 유자밭 막 거닐고 시골에 근데 거기가 여행지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시골이에요 그냥. 그래서 시골특 강아지 막 짖음 강아지 막 따라옴. 근데 이게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강아지들이 목줄을 안 하고 있어요 시골특은. 그게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란 적이 많고 시골 가면서 유자밭을 이제 겨울에 갔었는데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제 막 수확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갔을 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딱 지금 이맘때쯤이었는데 1월에 가니까 이제 다 없더라고 유자가. 재배 끝나고 뭔가 착즙해서 파는 느낌. 근데 유자가 거기서 제 유자밭에서 그 떨어진 유자를 한번 냄새를 맡아봤거든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틀려요. 거기가 이제 산이랑 바닷바람이 잘 불다 보니까 유자 향이 미쳤습니다. 딱 자라기 좋은. 근데 여행지로서는 솔직히 좀 마이너한 곳이다. 고흥구는 버스를 타야 되고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 있다. 그래서 저는 녹차랑 유자를 너무 좋아해서 전라도 고흥, 전라도 보성까지 갔다는 거, 가본 적이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좋았어요.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좋았고 어쨌든 뭐 그런 여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로 하면서 되게 한국의 녹차 도시 보성이랑 한국의 유자 도시 공을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교토 갔을 때도 그 당시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주 동안 여행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여행하다 보니까 일본 음식이 좀 물리는 거예요. 일본 음식이 좀 물려가지고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세븐일레븐에 김치를 찾으러 갔죠 제가. 근데 팔더라고요 신기하게. 김치를 파는데 근데 되게 맛이 한국 김치랑 되게 똑같아요.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일본 음식을 한 10일 동안 먹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은 김치가 뭐였냐면은 세븐일레븐 백김치였거든요. 백김치인데 백김치 안에 유자 껍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유자 향이 나는 백김치. 이게 한 10일 동안 일본 음식만 먹다가 그 유자 백김치를 먹으니까 와 그때 그 느낌은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생 김치였다. 진짜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그 백김치 유자 백김치는. 그래서 그때 그 백김치 이후로 유자를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그 굶주렸던 그 10일 동안 일본 음식 먹다가 물려가지고 김치를 먹고 싶었는데 유자 백김치 때문에 유자를 지금까지 좋아하게 됐다.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유자 맛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되게 향긋하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달큰하고 왠지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요 아키 그린. 이 붕어 사심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전 팥붕어빵 사왔는데 디저트랑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시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붕어회로 사왔습니다 오늘.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일본 여행 오랜만에 갔는데 도쿄 갔다가 나고야 갔다가 오사카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오사카 갔다가 9년 만에 다시 교토를 가려고 했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교토를 안 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가시 닌자고로 이가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간사이 오사카 가게 되면은 교토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10주년이네요. 교토 간지 이제 거의 9년째인데 내년이면 10년 차입니다. 교토 안 간지. 내년에 한번 가볼까요? 10년 만에.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도 그 당시에 많았었는데 10년 전에 9년 전에 지금은 너무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헬이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 선뜻. 근데 이게 차갑게 먹으니까 이게 또 처음이랑 다른 맛이 납니다. 녹아서 그런가? 은은하게 단맛이 났다가 지금은 또 약간 싱거운 맛이 나네요. 그건 달콤한 녹차 맛입니다. 달콤한 녹차 맛이고 저는 맛있어요. 녹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유자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약간 순종으로 먹거나 따뜻하게 먹어야 좀 사케는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오늘 추성 형님의 아키 그린 녹차 사케, 네, 새해 대답부터 낯을 한번 가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